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 연방 공휴일이지만 할러데이로 정하지 않은 주정부도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39%, 금융업계에서는 69%가 할러데이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과 은행은 오늘 문을 닫습니다. 준틴스 할러데이는 확산되고 있지만 보수적인 주에서는 노예제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 여전히 큰 도전입니다. 아버지 날과 준틴스 데이 할러데이 주말에 샌프란시스코 피어 39 가까이에서도 6명이 다친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와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에서도 총격 사건으로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왕위 최교 외교관과는 3시간, 친강 중국 외교부 장관은 7시간, 시진핑 주석과는 35분 만났습니다. 회담 목적인 긴장 완화에는 두 나라가 합의를 봤지만 중국이 미국이 제시한 군사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핫라인 설치 제안을 거부한 것은 서로의 차이가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증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오늘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디샌티스 주지사는 기금 모금을 합니다. 미국 남부 전역에서 치명적인 폭풍과 폭염이 이어집니다. 텍사스에서 루이지아나에 이르는 지역의 폭염이 남부 폭풍에 힘을 보태 최소 5명이 숨지고 정전 등의 피해가 큽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땅에서 미국 CIA 스파이를 러시안입니다. 살해하려고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을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올여름 나토 가입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오늘은 연방 공휴일, 이제 두 번째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서명을 했었던 노예 해방하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준틴스데이입니다. 준틴스고 6월 19일인데 왜 준틴스라고 하는가? 이게 이제 준과 19일 이걸 합쳐서 준틴스데이라고, 예전에 이 노예제가 해방되고 2년이 지났어도 텍사스에서는 몰랐다고 하잖아요. 요즘 같은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텍사스 주에까지 사람들이 다 파발마로 알리고 나서 그때 이제 뭐 텍사스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알았던 날이 6월 19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6월 19일이 노예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준틴스데이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것을 서명을 할 때는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사이에서는 이날이 바로 독립기념일이다, 이렇게 얘기도 되고 있지만 연방 할러데이로 하려고 하다가 또 실패하고 했지만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2020년에 일어났습니다. 백인 경관에 의해서 목졸림을 당하고 숨진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을 잡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된 거죠. 당시에 이제 94세인 중요한 일들은 여성들이 많이 해요. 특히 흑인과 연관돼서 로자 박스 선생님도 계셨고, 오팔리라는 당시에 94세였던 분이 본인은 텍사스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12살 때 바로 그날 준 19일에 폭도들이 이 소녀의 가족의 집을 불태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꾸준하게 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 대해서 힘들게 했었던 그 과거 같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지 되고 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되는가 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준틴스데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초당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하원에서도요. 당시에 435명이었지만 뭐 몇몇 사람은 투표 못했을 수도 있고 415명이 찬성을 하고 14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불과. 그리고 14명은 뭐 당연히 전부 공화당이고요. 해서 연방 공휴일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나니까 올해는 더 많은 주정부가 할러데이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지난해까지는 연방 공휴일을 인정을 하는데 절차상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연방 공휴일 또 캘리포니아주의 공휴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은 차이가 있냐면은 공휴일로 연방 공휴일로 된다는 건 연방 공무원들 그냥 하루 쉬는데 봉급은 받는 그런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커네디컷, 미네소타, 네바다, 테네시주 미국이 50개 주이지만 이로써 28개 주와 워싱턴 DC가 준틴스를 할러데이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22군데 주에서는 하지 않는 거죠. 엘라바마와 웨스트 버지니아도 영구히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도 일부 공무원들에게만 이제 해당이 됩니다. 준틴스데이가 대부분의 사업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픈을 하지만 증권시장 오늘 쉬고요. 은행도 쉽니다. 우체국도 쉽니다. 전반적으로는 민간에서 39%가 준틴스 할러데이를 미국 전체적으로 기념을 하고 쉬는 거예요. 문 닫고. 그리고 이제 이게 2022년도 지난해에는 33%였거든요. 그런데 39%가 됐으니까 1년 사이에 6%가 많아진 거고 그만큼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아, 노예 해방. 미국의 노예 제도가 있었지 하는 것. 그리고 2021년도에는 9%만이 그 사업체가 쉬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정업계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아주 할러데이 잘 챙깁니다. 63%가 할러데이를 기념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뭐 고려한다 하는 민간 업체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일종의 그 흑인 유산 뭐 오늘 보니까 미셸 오바마 여사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던데 지금도 이 노예제라는 게 있었고 그 노예제 이후에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한 많은 이민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당한 게 아니었고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코리안 아메리칸도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한테 당한 것을 본인들이 일제시대에 당하지 않았어도 우리 조상들이 당했기 때문에 계속 사과하라고 하고 보상하라고 하고 이런 마인드셋이 있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는 수백 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도 막 매 맞으면서 엄청 맞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경제적인 차별, 교육에서의 차별 등등 해서 할 것이라고는 강도 이런 일밖에 없다 해서 결국은 이제 더 거칠어지고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이러한 것을 전혀 이해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우리는 그 다 이후에 왔고 우리 조상과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다 본인들의 조상과 상관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을 독립기념일로까지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도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45개 주에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입니다. 진보적인 283개의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법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인종차별, 인종, 노예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플로리다주가 가장 심각하고요. 그런 법안이 많이 만들어졌고 통과된 것도 뭐 지금 뭐 거의 100개 정도는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왜 만들지 말라고 하느냐? 백인들이 죄책감을 느낀다. 본인들이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무슨 단어 자체도 백인들이 고통스럽게 느끼는 단어가 있다던가 심리적으로 본인들이 저지르지 않은 본인들의 조상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낀다. 이거는 백인에 대한 차별이다 해서 결국은 학교에서 노예제, 무슨 인종차별, 인종에 대해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면 벌 주죠. 뭐 가르치는 사람은 그 공립학교에서 일할 수 없게 하거나 그 공립학교가 정부의 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국의 50개 주에서 28개 주와 워싱턴 DC만이 준틴스데이를
공식적으로 할러데이를 인정을 하고 나머지 요즘 거의 모든 사회적인 이슈가 보수적인 그런 주에서는 아직까지 이 연방 할러데이인데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뭐 흑인 학자라든가 백인 가운데서도 뭐 흑인 역사를 존중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솔직함 없이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조국을 뭐 이해할 수가 없다 해서 준틴스가 미국 역사에서 가장 그 중요한 날이다. 샘 콜린스 같은 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죄책감? 과거에 우리 조상이 다른 인종에게 저질렀었던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 그 죄책감을 백인들이 느끼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예제 같은 것을 안 가르쳐야 된다. 그럴 때의 죄책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치스러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 know you didn't do it. 당신이 그렇게 막 노예 부리고 하지 않은 거 알아요. I know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국가에 속해 있으니까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게 맞다. 노예제가 끝났어도 특히 이제 재정 시스템은 굉장히 뭐 점점 더 뭐 노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재정 분야에 있어서는 꼭 뭐 아프리칸 흑인을 떠나서 여성과 유색 인종이 1.3%밖에 안 됩니다. 그 탑 같은 데 가면은 왜 재정 분야의 99%가 백인 남자여야지 되는가 이런 것을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데이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아주 생각해 보기 좋은 날이죠. 우리가 누구고 어디서 왔고 갈 곳은 어디고 어떻게 가야지 되는가 스타팅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인데 과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 소수 인종들이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뭐 꼭 흑인뿐만이 아니라 같은 크레딧 스코어를 가지고 그런 뉴스 무척 많이 보도를 해드렸죠. 백인들이 훨씬 좋은 이자로 훨씬 많은 금액을 융자받습니다. 그냥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이유로 크레딧이 엄청 좋아도 아예 외면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에이시안들은 그 중간쯤에 어디엔가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평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이 그 모든 사람이 자신이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없애는 것 이것을 이제 평등이라고 역사가 샘 콜린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의 최고의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그 같은 동등한 기회를 갖는 환경 뭐 이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그런 걸 이제 오늘 노예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준틴스데이에 생각해 보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준틴스 연방 할러데이도 다른 모든 연방 할러데이와 마찬가지로 상업화됐죠. 굉장히 뭐 셔츠도 팔고 머그도 팔고 뭐도 팔고 하는데 종이 접시, 파티 용품 등등등등 그런데도 이 상업주의인데도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다른 상업주의 그것보다는 이 준틴스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니까 이런 것은 받아들인다고 하거든요. 뭐 그렇게 그런 상표를 준틴스데이를 생각하게 하는 물건을 만드는 브랜드가 좋다. 그러나 물론 그 30%는 준틴스데이를 아주 뭐 건전하게 이래야지 돼라고 생각해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의도는 의심 안 된다는 사람도 30%나 되지만 뭐 상업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준틴스데이라는 준과 19에 합쳐서 노예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텍사스의 맨 마지막에 알았던 그 사람들 그 날짜가 6월 19일 오늘이고 오늘도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본인들에게 많은 것들이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또 백인 보수층 또 뭐 한인들도 포함될 수 있고요. 왜 과거의 것을 자꾸만 가지고 들춰내서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미국은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니 왜 우리 동네에는 마켓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이렇게 투자도 안 하고 막 더러운 것만 그 길 시끄러운 뭐 프리웨이만 통과가 된다던가 통과가 되면서도 경제 발전은 백인 쪽으로 가고 뭐 쓰레기 하치장만 우리 동네에 있고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아 무슨 소리야 코리안 아메리칸처럼 근면하고 성실해봐. 그러면 코리안 아메리칸들 잘 살고 있잖아. 하지만 코리안 아메리칸도요 결국 평균적으로 쫙 가면은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도 더 열심히 해도 백인보다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더 많이 벌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무슨 이름이 붙은 날은 항상 사고가 있잖아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펀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뭐 미국 국무장관이 장관으로서는 5년 만에 처음 중국에 갔고 그리고 망신은 안 당했어요. 시진핑이 그래도 만나줬던데요. 거기서 무엇을 얻어갖고 왔고 이건 또 그림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선 미국의 국무장관이 가서 중국의 뭐 외교관으로서 최고로 높은 사람도 만났고 왕위 그리고 외교부장도 만났고 친강 마지막으로 한 1시간쯤 전에 알려줬다고 하잖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는데 이건 시간별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굉장히 작은 시간이었지만 짧은 35분이었지만 무척 중요합니다. 빌 게이츠가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는데 미국의 국무장관이 만나지 못하면은 얼마나 그 정도로 미국과 뭐 섭섭한 게 너무 많아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만나기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그 앤토니 그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에 가서 여러 관계자들과 회담하기 전에 한국의 뭐 박진 외교장관과도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북한과 연관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미국에선 지금 북한과 연관돼서 어떠한 내용이 나왔다고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이슈에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외교팀들을 만났고 왕위 아주 이름이 너무 길던데요. 공산당의 뭐뭐뭐뭐 해서 부총리급이라고 하는 왕위와 3시간 미팅을 했는데 이 왕위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거만하잖아요.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한국에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미국 탓이 많다. 이렇게 이제 미국의 외무장관에게 얘기를 했다는 게 중국의 관영통신의 보도이고요. 그리고 대만이 이 두 나라 사이의 분쟁 가운데서 가장 그 격하게 갈 부분이 있는 위험 수위가 가장 높은 이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문제다. 왕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위험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미팅에 대해서 미국의 국무장관은 아무튼 이번에 간 가장 중요한 목적이 너무 긴장이니까 매사의 모든 분야에서 이 긴장 관계를 좀 완화시키고 만일에 터질 수도 있는 오해에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 채널을 오픈하는 것 뭐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고 중요한 혹시 모르니까 군사적인 핫라인을 만들자 국방부에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친강 외교부장과 7시간 이상 회담을 했답니다.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하는데 3시간 왕위와의 회담, 7시간 넘게 친강 외교부장과의 회담. 이건 원래 6시간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가 봐요. 아우, 체력들도 너무 좋아요. 중간에 물은 마셨겠지만 1시간 이상 추가됐다고 하고 디너까지 이건 뭐 합쳐졌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솔직하고 내용이 있었고 건설적이었다. 뭐 중국과 미국이 이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역시 뭐 대만 문제 같은 거 얘기를 했고요. 대만뿐이 아니라 지금 홍콩이 있죠. 남중국해 있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잘못했다라고 말해주기를 원하죠. 그런가 하면은 중국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뭐 신장 지역 문제 있죠. 또
무역이 중요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시작됐던 무역 분쟁, 바이든 대통령도 완전히 풀어헤친 건 아닙니다. 게다가 되고 아주 중요한 게 펜타닐. 이 펜타닐에 대해서는 오늘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이 캘리포니아주로 옵니다마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연방 정부가 좀 도와줘야지 된다. 본인이 그 샌프란시스코 그쪽 지역구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펜타닐도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역시 친강 중국 외교부장도 미국의 국무장관에게 외교부 장관이에요. 다른 나라로 치면은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국교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에 관계는 가장 나쁘다, 최악이다. 이게 이제 신강의 외교부장의 말이고 중국의 관영통신 CCTV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두 나라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도 맞지 않고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공통적인 기대에도 맞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 오겠다. 친강 외교부장 이제 미국이 초대한 것을 이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사적인 핫라인을 만들자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다만 공동 워킹 그룹을 만들었는데 공동 워킹 그룹을 많이 만들잖아요. 미국이 한국과는 북한 문제 공동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가동을 한다던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것을 또 만들었지만 워킹 그룹이 중국과는 무엇을 만들었냐면은요. 펜타닐. 이 펜타닐을 만들기 위한 헤로인보다도 뭐 50배, 100배 강하고 몰핀보다는 100배 이상 강하고 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케미컬이 있는데 그 케미컬이 멕시코를 통해서건 멕시코를 통하지 않고건 미국으로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멕시코로 가면은 멕시코에서는 완품이 제조돼서 미국으로 밀매가 되는 거고 미국 안으로도 이러한 것. 그래서 중국은 아니 우리가 그 민간에서 사용된다고 수출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공산당이잖아요. 그 가는 경로를 보면 알죠. 그게 아마 세제를 만들 때 쓰여지는 케미컬인지 펜타닐을 만들 때 쓰여지는 거지. 중국 정부가 협조를 해주면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공동 워킹 그룹을 만든다고 했고요. 제일 중요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입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그 전에 뭐 7시간, 3시간 만난 그 실무팀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을 텐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 인정을 했고요. 중국은 미국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과 중국이 분란을 만들 그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at the same time 그러니 미국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을 존중하고 중국의 합법적인 권한과 이해를 미국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계속 대만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제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분명하게 긴장 관계를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갖고 그 같은 노력을 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는 뭐 서약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진전이 있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추후 또다시 대화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진핑 주석도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이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차이도 있었지만 차이도 격렬했지만 그런 얘기요.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이게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 얘기였고 어쨌든 미국의 국무장관은 중국에 갈 때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이다라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건 미국은 만나고 싶은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여러 가지로 뭐 하는 것 보니까 미국도 괘씸하게 생각하겠지만 괘씸해하고 안 만나줄까? 그거 안 만나주면 이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기분 나쁜 거죠. 아주 기분 나쁘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관계나 외교관계나. 그래서 결국은 좀 애를 태우다가 만나기 1시간 전에 만나기로 하고 35분 만났습니다. 빌 게이츠는 만나고 같은 주에 미국의 국무장관은 만나지 않고 그것도 5년 만에 간 최고위직인데 미국 사람으로서 그러면 미국을 완전히 망신 주는 거잖아요. 망신 주면 미국이 가만히 당할 미국이 아닙니다. 맨 뒤에 그 부분은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전해드리겠고요. 그리하여 뭐 처음부터 돌파구가 나올 것이다 하고 예상했었던 사람 아무도 없고요. 돌파구는 없었지만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긴장을 낮추기로 두 나라가 합의를 했다 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아주 중요한 성과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를 보면은요, 캘리포니아주도 이제 올해부터 완전히 준틴스데이 할러데이이기 때문에 뭐 일하고 아니 일 안 하고 돈 받고 하는 그런 날인데, 이런 날일 때일수록 항상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어제가 아버지 날이었는데 많은 분들께 아버지 날 인사를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날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어제는 그래서 아버지 날이기도 했고, 아버지 날은 물론 어머니 날보다는 사람들이 선물도 많이 안 사고요. 뭐 한 4분의 3 정도는 그래도 뭐 선물을 사든지 밥을 먹든지 식사 대접해드리든지 뭔가를 하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 날은 84%거든요. 돈 쓰는 것도 아버지 날과 어머니 날, 미국 사람들이 돈 쓰는 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제 아버지 날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준틴스이기 때문에 28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연방 공휴일이니까 오늘 일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때 항상 준틴스의 파티도 있었고, 그 밖에 연휴의 파티도 있었고 해서, 아니 왜 이렇게 사람만 모이면 요즘은 총입니까? 샌프란시스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 12시 25분에 피어 39, 뭐 관광객들 많이 가는 곳이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는 곳이죠. 그 스트립몰의 주차장에서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이건 스트립몰이고 시카고를 제가 여기다 섞었어요. 완전히 시카고를 섞어서 그렇고, 이 그 피어 35, 여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반대편에서 자동차 추격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그쪽 피어 대변인들이 우리 피어 건물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줄어들까 봐. 이 그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의 길 건너에서 두 대의 자동차가, 하나는 뭐 검은색 SUV고 또 한 대는 하얀색 세단이라고 하는데, 막 총을 막 총격전을 한 거죠. 총격전을 하는 가운데서 6명이 부상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총에 맞은 사람도 있고 2명이 총상이네요. 3명은 막 차 안에서 총을 쏘니까 막 유리창도 막 하고, 나중에 보니까 뭐 그 지나가다가 자동차가 총알이 막 뚫고 들어온 그런 자동차도 여러 대라고 하거든요. 무차별로 막 난사를 하니까. 물론 두 대 사이에 총격전이었겠지만, 그래서 여러 대의 자동차에 총구멍이 났고, 소녀는 또 다쳤습니다. 이 막 추격적 머리는 자동차에 치여서 다쳤고, 지금 용의자들은 체포되지 않았는데 수많은 관광객들이 있었으니까요. 거기 수족관도 있잖아요. 쇼핑몰 있고, 그리고 뭐 다이닝 에리아가 있고 하니까, 해서 이 샌프란시스코는 팬데믹 이후에 펜타닐이다, 뭐 홈리스 피플이다 해서 전혀 관광객들 같은 거 회복되지 않고, 오죽하면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큰 몰의 주인이 그 몰을 버려버리잖아요. 그전에는 호텔 주인이 호텔을 버려버리고 은행에서 다시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샌프란시스코가 다시 이제 그 도시가 팬데믹 이후에 재건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 리가 없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워싱턴주에서도 뮤직 페스티벌에서, 이건 토요일입니다. 조지라는 곳에서 총격전이 있어서, 뮤직 페스티벌이 있는 그 페스티벌 그 콘서트장은 아니었어요. 그 바로 옆에서 총격 사건이 있어서 2명이 사망했고, 용의자도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대치 과정에서. 전자 댄스 뮤직 페스티벌, 매년 하는 주정부에서 이제 주관하고 하는 그 페스티벌 진행 중에 콘서트장으로 가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 많이 있는 사람들, 거기서 이제 누군가가 막 무작위로 총을 쐈대요. 이 무서운 일이죠. 경찰이 도착했는데도 이런 큰일이 있으면 당연히 경찰이 그 근처에서 있겠죠. 순찰도 하고 잠복도 하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저녁인데 8시 30분인데 막 용의자가 군중을 상대로 무작위로 총을 발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날은 뭐 어차피 시작됐던 콘서트니까 예정대로 됐고, 어제의 콘서트는 취소됐습니다. 이게 바로 조지라는 곳이
시애틀에서 150마일 동쪽으로 떨어진 곳이라고 하거든요. 시애틀에서의 그 한인 부부 길 가다가 총에 맞은 그런 사건도 있고 해서 더 저는 좀 와닿던데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시애틀 사건 조금 말씀드리면 그 나중에 보니까 시애틀 타임스가 보도한 것 보니까 어제 보도에 따르면 운전석에 왜 8개월 임신 8개월에 와이프가 운전을 했는가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운전을 남편이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용의자는 그 신문 과정에서 뭐 벽을 보고 얘기한다던가 누가 마치 사람이 천정 안으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횡설수설하니까 분명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인 것 맞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판단하기에요. 또 일리노이 시카고에서도 역시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그 일리노이의 총격 사건은 오늘 바로 노예 해방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준틴스데이 어떤 이벤트에서 거기서 이제 파킹랏에서 그렇게 시카고 외곽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스트립몰의 주차장에서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윌로우브룩이라는 뭐 이쪽 지역 이름을 따서 나오는 상표들도 있잖아요. 상품도 용의자가 몇 명인지는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도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용의자가 체포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요즘은 막 어디 가든지 너무 무서워서 어디 가기가 두렵다. 잘 안 가시죠? 확실히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한 것 같아요. 사람만 모이는 곳에서 꼭 이렇게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잠시 뒤에는 또 다른 이슈. 오늘 주식시장은 문 닫았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기후 변화가 대단합니다. 텍사스에서 루이지아나에 이르는 지역 그 폭염 있고 남부 그렇지 않아도 폭풍인데 폭풍에 또 폭염까지 불러일으키고 그 자연 기후 변화들이 서로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숨지고 있고요. 확인조차도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산발적으로 미국 남부는 지금 전부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떠한 정말 기후변화 때문에 힘들고 있습니다. 정전, 뭐 사망자도 텍사스, 루이지아나 그쪽 지역에서 5명이나 나왔고요. 정전된 곳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요즘은 한인분들이 뭐 미국 전역에 살고 계시지 않는 지역이 없는 것 같아요. 오클라호마, 텍사스,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알칸소 현재 정전이 된 곳이 많게는 뭐 오클라호마 22만 명부터 적게는 뭐 몇만 명까지 있고요. 그리고 토네이도 경고가 내려졌는데 루이지아나에도 한국분들 많이 살고 계시고요. 알칸소, 테네시, 미시시피 약 400만 명에게 토네이도 주의보네요. 주의보 내려졌고 커버하라고 베이스프링스에 이제 어제 저녁 늦게 그 토네이도 도착해서 전부 준비하실 것 준비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루이지아나 주지사도 루이지아나 좀 북부 중부의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전부 폭풍 관련이고요. 뭐 정전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주에서 정전은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또 천둥도 친다고 하고요. 텍사스의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바로 토네이도로 3명이 숨졌던 그런 그 팬핸들 그 지역 그 페리튼을 방문을 하셨네요. 미시시피에서도 플로리다주에서도 각각 다 날씨 관련 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에 집계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남부 전체가 뭐 텍사스 이쪽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일 뭐 가깝다면 텍사스에서 제일 끝에 플로리다주까지 그 사이에 이제 남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남부 전부 심하고요. 뭐 텍사스 남부에는 오늘 또 뭐 여행을 좀 자제해 달라 이 같은 경고 같은 것이 내려졌고 폭염이 어느 정도냐면 주말에 120도까지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루이지아나는 뭐 125도가 된 곳도 있다고 하고 킹스빌 지역이 그렇다고 하고 뉴멕시코도 100도가 넘는답니다. 지금 애리조나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애리조나라든가 뉴멕시코라든가 산불이 무척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고 앞으로 며칠 동안 이 같은 날씨는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소방관들도 힘들고 산도 몸살을 앓고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는 더 자주 일어난다. 지금은 뭐 텍사스와 걸프 해안이지만 이게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캘리포니아주 산불 시즌으로 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해요. 미국 그 같은 지역 안에서도.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에 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금 준 틴스데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잠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바이든 대통령. Violence is complicity. To heal the wounds of division so racism no longer tears us apart. We have to choose to be believers in a dream, doers of the world. 네, 뭐 지금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독립 기념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인종 차별 이런 건 뭐 당연히 없애야지 되고 등등을 총괄해서 얘기를 했고요. 주말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팀 스캇이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연방 상원 의원이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한 흑인, 이분은 이제 계속 미국에 그런 차별이 없다. 인종 차별이 시스템적으로는 없다. 나를 보면 알다. 내가 아니 뭐 노예를 했었던 사람의 그 후손인데 그 후손도 우리 뭐 할머니도 살아계시고 뭐 이런 정도인데도 내가 벌써 연방 상원의원이 되지 않았는가 했더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건전하지 않다. 특히 공화당들이 미국에 어떤 그 인종차별 같은 것이 존재했음을 아직도 지금 걷어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시 또 그 팀 스캇 연방 상원 의원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통합의 기회를 놓치고 자꾸 저렇게 분열을 시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정말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전혀 무슨 차별 같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코리안 아메리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준 틴스데이를 연방 할러데이로 만든 서명을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제 한마디 했고요. 오후에는 지금 팔로알토에 오네요. 팔로알토에 있는 루시 에반스 베일랜스 내처 센터. 뭐 그러니까 무슨 뭔가 딱 그 제목만 들어봐도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막고 자연을 보호하자 하는 센터 같잖아요. 거기서 대통령이 뭐 연설도 하고 뭐 당연히 뭐 기금 모금도 하겠죠. 지금 선거철이니까 기후변화,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답니다. 5억 7,500만 달러를 뭐 캘리포니아와 연관이 돼서 캘리포니아 뭐 해양 이런 환경국 이런 곳에 이제 뭔가가 배분이 되는가 봅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것에 전국적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놨던 기금의 한 5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뭐 캘리포니아주가 워낙에 이 기후변화 이쪽에 있어서는 이끌어가는 주이기 때문에 오늘 또 게빈 뉴섬 주지사가 등장을 해서 공치사도 좀 하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기금이 오면 일자리가 따라서 오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몇 시인가요? 오후 1시 15분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전부 유튜브에 가시면 그냥 바이든이라고만 하시면 바이든 캘리포니아 이 정도만 찍으시면 라이브자 하나 더 쓸까요 하면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시 15분에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린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 좋아요. 요즘 기자들도 필요 없을 때가 많아요. 기자들이 10명 기자가 보면은 뭐 많이 일치하지만 어떤 부분은 다르게 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에는 제가 기사를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훌륭한 기자들이 훌륭하게 기사를 쓰는데 이 기자는 9가지를 넣고 이 기자는 한 6가지를 넣었는데 이 기자가 9가지 넣었는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또 이 기자는 이 기자만큼 많이는 아니지만 그걸 또 꼭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기사가 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은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오늘 세크라멘토로 오죠. 캘리포니아 주도가 있는 그곳에 와서 기금 모금을 하면서 그쪽이 아주 좀 보수적인 주이잖아요. 지역이 하니까 뭐 케빈 맥카티도 당연히 출동할 것 같고 본인 뭐 지역구니까 해서 기금 모금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은 지금의 대통령이 같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거 결과와는 전혀 상관없이 캠페인을 합니다. 디센티스는 당연히 지죠. 그러나
돈은 캘리포니아가 부자니까 많이 가져가야지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표는 마타논 당상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러나 돈이 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오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의 사무총장이 오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마도 우크라이나는 올해는 나토에 가입하는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공식 초청, 가입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하는 그 초청을 못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나토의 가입이 그 우크라이나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되겠지만 러시아가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원래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러시아와 지금 한창 반격전을 우크라이나가 펼치고 있는데 어느 국가든지 더 좀 확실하게 우위다 하는 그런 것들이 그림이 딱 그려질 때 그때가 이제 휴전 협상을 할 수 있는 때잖아요. 그때 휴전 협상을 할 때 이미 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이 되었다든가 하면은 러시아가 휴전 협상에 응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싫어할 것 같고 뒤로 뺄 것 같고 그런 문제도 아무튼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올라프 숄츠 그 독일 총리와 베를린에서 나토의 사무총장이 만나고 난 뒤에 한 얘기입니다. 다음 달이잖아요. 벌써 7월달 스웨덴과 핀란드 얘기를 했었던 때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그때가 왔네요.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총회를 열고 그렇고 그리고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이 내용은 중요한 점이 어디서 중요하냐면은 한마디로 뭐 긴 얘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미국 땅에서 과거에는 러시아의 정보 요원이었다가 미국 CIA에 말하자면 스파이를 했었던 러시안을 암살하려고 미국 땅에서 이런 일들이 스파이 국가 사이에서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특히 이제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실패는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을 넘는 것인가? 러시아 내부에서는 많이 그런 일이 있었고 유럽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뭐 야당 지도자라든가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러시아 아무튼 뭐 CIA를 위해서 일했던 러시아인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요. 그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가 무언가를 말할 때 다 말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그러한 일이 있어서 2020년대 뭐 이때 이제 또 드러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알게 되고 하면서 2021년도에 러시아에 이제 제재를 하고 아니 감히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 나라에서 잘 그 러시안을 보호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로서는 또 반대 입장이죠. 아니 저런 매국노가 다 있나. 근데 미국으로서는 이걸 잘 생명을 보호를 해줘야지 또 다른 정보원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에 딱 그 러시아에게 대해서 제재를 하니까 러시아도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CIA의 러시아 국장을 소환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워싱턴에서의 KGB 국장을 소환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러시아가 이렇게 이미 그 암살 자체를 하려고 한 건 2020년이고 이 사람이 그 많은 미국의 정보를 준 거는 결정적인 정보를 준 것은 2010년이고 하는데도 어쨌든 우리가 정보를 얻은 사람은 보호를 한다 하는 미국의 그 여러 가지 러시아도 우리도 참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들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가요 오늘 그 노예 해방의 날을 기념을 하는 준틴스데이를 맞아서 지금까지 뭐 입법자도 그렇고 행동가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고 무엇보다도 의미 있게 보내려면은 유권자 등록을 해야지 된다. 투표에 참여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인들도 결국은 하나하나 모여서 큰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투표에 참여하는 건 무척 중요하죠. 강희신이었습니다.